헌재에 근무하는 사무관이 정파성 강한 출신들이 집중돼 있다. 헌재 직원도 지적한 헌재 중립성. 이게 무슨 소리냐? 헌재에 현직 사무관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현직 사무관 A씨는 SNS를 통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 유죄가 나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진행이 두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즉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심판사건을 끝내려고 한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그리고 특히 A씨는 요 기사 내용을 한번 블록 쳐서 한번 봐주세요. 특히 A씨는 좀 더 내려가시면 특히 A씨는 정파성이 강한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을 집중 임명해 놓아서 모양이 더 안 좋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은 그 파면이죠. 그런 결과가 나오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다칠까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헌재 사무관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알거든. 이게 어떤 의미 있는지. 그런데 이 양반이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어? 그 밑에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진 바로 위에입니다.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이재명 재판이 확정된 이후라야 국민들이 조금은 납득할 것이다. 또 두 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날 문영배, 이미선이 임기가 끝나서 집에 간다. 그러면 정치권에 대해서 중립적인 성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된다. 왜 문영배, 이미선이가 다 하려고 하느냐? 왜 문영배, 이미선이 다 해야 되죠, 여러분? 왜 문영배, 이미선이 이 사건을 끝까지 다 결론 짓고 가야 되죠? 대통령 탄핵 심리 사건의 심리 기간이 최장 6개월입니다. 훈시 규정으로. 6개월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임기가 한 2달도 안 남은 2달 안팎에 문영배, 이미선 이걸 다 처리하고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왜 문영배, 이미선이 다 이걸 처리하고 나가야 되죠? 이 헌법재판관 사무관 A씨에 따르면 문영배, 이미선의 재판기간 임기가 끝나면 정치권과 별로 관계가 없는 중립적 성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법관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된다. 대안이 있네요.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언론도 이런 지적 잘 안 하죠. 왜 문영배, 이미선이가 다 해야 돼요? 왜? 문재인이가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법 연구했기 때문에? 좌파 사법 카르텔 멤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재판은 불공평한 재판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이 A 사무관이 지적하는 것처럼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에 아주 소중한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성우 칼럼.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헌법재판소가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급선무. 예. 화면을 조금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왼쪽 광고가 안 나오게. 네. 그렇죠. 네. 자, 여기 보면 3가지 정도를 지적을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첫 번째, 마은혁이를 임명을 강행하면 곤란하다. 왜? 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이 말고 여야 합의로 중립적 성향의 헌재재판소 헌법재판관을 다시 추천해야 된다.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 내에 법관이 한 3,000명 정도인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5%, 535, 150명이죠. 15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40여까지 들어오면은 9명 중에 4명이 우리법 연구회면 44% 과잉 대표 아닙니까 이거?
전체 법관 3,000명 중에 150명밖에 안 되는 우리법 연구회 멤버들이 헌법재판소의 40%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 응? 그리고 둘째,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2월 3일 날 만약에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마은혁을 강제적으로 임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은 왜? 그렇게 되면은 헌재가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월 3일 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권고로만 받아들이고 마은혁을 임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은혁을 그러면 헌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헌재가 결국은 임명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권,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헌재가 침해할 수 있다. 마은혁이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임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고로만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는데도 국회가 아직까지 수십 개의 위헌 법률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처벌한 국회의원도 없고요. 제재 조치도 불가능하다. 즉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으로 권고한다는 의미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히려 지금 즉시라도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영배는 원래 헌법재판소장이 아니었습니다. 6인 체제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소장 권한대행을 하는 거죠.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할 일은 지금 빨리 공식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할 일이다. 그리고 아까 2월 3일 날 마은혁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정치적 권고로만 받아들이고 마은혁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헌재가 임명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임명이 강제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향후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원, 헌법재판소 임명 같은 것이 권한이 없어진다는 거죠. 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 내각제처럼 대한민국이 변질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2월 3일 날 헌재에서 마은혁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라고 결정이 났을 때 최상목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최상목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정계선, 그 다음에 조한창, 민주당, 국민의힘 각각 추천해 헌법재판관을 최상목이 임명했죠. 근데 그 당시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황교안 전 총리가 8년 전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잖아요. 장관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인사를 하려면 했다. 왜? 권한 대행의 인사권이란 것은 적극적이지 않다.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 헌재 재판관이 6명이었잖아요. 그럼 6명 그대로 둬도 된다고요. 근데 최상목이 2명을 또 임명을 했어요. 정계선 민주당 추천,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근데 이번에 마은혁까지 다시 저렇게 헌재가 결정 난다고 해서 떠밀려서 하게 되면 최상목은 지난번 그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할 때도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은 최상목이라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단두대로 밀어버리는 거다. 이런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은혁까지 집어넣으면 이건 완전히 그냥 우리법연구회가 결정해 주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에 또 마은혁을 임명이 된다. 이거는 아주 고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는데 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응? 지난번 2명을 조한창 정계선을 임명한 것도 문제지만 마은혁을 임명하는 거 동의해서 또 임명이 된다. 이러면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는데 완전히 가담하게 된다. 이런 결과를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심각합니다.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볼게요. 정파성 강한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 임명의 모양이 좋지 않다. 헌재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 제목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헌재 내부에서도 헌재 구성원들도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우리법연구회 멤버가 지금 벌써 3명인데 40명까지 들어온다고? 뭐 문영배 정계선이 우리법연구회고 이미선은 국제인권법연구회고 40명까지 들어오면 이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연구회 패밀리 카르텔이야?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여당에서도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냈고요. 펜앤마이크 보도를 보면은 이런 보도가 있어요. 한덕수보다 마은혁이 중요? 자기 정치와 편향성 논란 초래한 헌법재판소.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은혁 임명에 집중하는 헌재, 자기 정치 비판 초래한다. 마은혁 임명에 집중하는 헌재, 자기 정치 비판 초래. 헌재의 편향성 논란, 마은혁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 강대규 변호사는 펜앤마이크에 나와서 헌재가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4대4 구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4대4 구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인원수를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은혁을 불러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3명이 마은혁을 불러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 파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민영배, 이미선, 정계선 3명이죠. 마은혁이 들어오면 4명이죠. 그러면 다른 2명 누군가를 포섭 또는 설득을 시켜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건. 짜고 치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간다. 이런 작전을 지금 구사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과가 나오는 순간 국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런 거죠. 자, 더 퍼블릭 기사 한 번 더 보면요. 우리법연구회가 점령한 헌법재판소. 편향적이고 답정너가 뭐죠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듣기만 해. 이 소리입니다. 판결이 불가피한 윤재판. 지금 여기도 밑에 서브 타이틀을 보면 헌법재판소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정계선, 문영배.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그러니까 9명 중 8명이 9명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 특정 좌파 사법 카르텔 조직원이라면 전체의 44%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44%가 좌파 사법 카르텔 멤버라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은 대한민국 판사들 3,000명 중에 5%에 불과한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5%에 불과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어떻게 헌법재판소 44% 자리를 가져가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자들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그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는 자기 배우자가 황필규 변호사인데, 황필규 변호사는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 단장 정청래와 같이 일하는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과 그 공익인권법원 재단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정계선, 남편 황필규, 그 다음에 김희수, 정청래, 이재명,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회피해야 돼요, 이 사건은. 근데 이 자들 회피하지 않죠. 뻔뻔하죠, 아주. 그 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본인의 남편이 오충진 변호사인데, 오충진 변호사는 또 누구하고 일하느냐? 김만배와 재판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김만배, 권순일, 이재명 연결되죠? 어? 권순일은 대법관 퇴임하고 나서 어디 가서 일했습니까? 김만배의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잖아요. 수옥받고. 그러니까 정계선, 이미선을 보면 이건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내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차라리 이런 사람들보다 헌법 법정 가지고 판단하는 AI 판사가 낫다, 이 소리입니다. 문영배 마찬가지죠. 문영배는 이재명 대표하고 SNS로 안녕하십니까 친구 호용호제하는 사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불가능하다. AI 판사가 차라리 낫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은 뭐 이런 지적이 있네요. 이번엔 정계선 남편 윤탄핵 시국 선언 드러나 헌재가 좌파 가족들의 놀이터가 될 판이다. 이미선, 저기 보면 이미선 재판관의 전 정계선이고요. 그 위에 제일 첫 문장에 보면은, 서브 타이틀에 보면은, 이미선 동생 이상희 변호사라고 있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이상희 변호사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모임에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단체의 부위원장인데 언니는 그러면 영향이 없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정계선 남편,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아예 장악해가지고 패밀리 카르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느냐.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의 카르텔이 있다. 카르텔이 있다. 문영배는 이재명과 호영호제한다. 정계선, 이미선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인용되어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면 안 돼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임명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임명 안 해도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볼게요. 사진과 그래픽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 올렸다. 또다시 이해 충돌 탄핵 심판 공정성 흔들.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 올렸다.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나오나요?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 올렸다. 지금 우리 댓글에 강수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이거 하나만 하다. 지금 재판 하나만 하다 지금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딱 이거 하는 꼴을 보니까, 이 자들이 지금 판을 딱 짜는 걸 보니까, 여기 보시면 쭉 내려보시죠. 저 사람이 정계선입니다. 헌법재판관 민주당 추천 직전 서부지방법원장
서부지방법원에 뭐 이상 좌파 카르텔 판사들이 많은 것 같죠. 이순영 등등 해서 쭉 내리면 여기 보세요. 왼쪽에 사진을 좀 클로즈업 해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이미선 헌법재판관입니다. 문재인이 추천한.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충진 변호사라고 저 본인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오충진이 누구하고 일하느냐? 오른쪽에 권순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YK. 연결되시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권순일은 김만배의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수억 땡겼죠. 그런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TV 토론에 나와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걸 가지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김만배가 권순일을 한 8번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때 왜 찾아갔을까? 그래서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법관 퇴임하고 나서 김만배 화천대유 가서 고문하면서 별로 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수억 받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이미선의 남편이 같이 일합니다. YK 법무법인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카르텔 아니야? 이미선, 오충진, 권순일로 이어지는 카르텔. 그것도 조금 내려보세요. 자, 정계선입니다. 정계선 직전 서부지방법원장. 남편이 황필규입니다. 공감돼 있죠, 공감? 공감이라는 공익법무재단에서 일하는데 이 황필규의 보스가 누구냐면 바로 오른편에 있는 김희수 이사장입니다. 김희수는 전 헌법재판관이고 지금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 단장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결되죠? 네? 정계선, 황필규, 김희수. 이게 과연 공정한 이 사건 심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네? 애시당초 이거는 판 짜여질 때부터 이건 공정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